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팀장 권명환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시간을 진행 후 위원님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서 안건 및 핵칙 제정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 시 발언권은 지역 위원님들께만 있고 당첨객은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건이 5월 지역회의에 안건 제안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서 6월 회의부터는 지역위원님들부터 제안받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권역 2권역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동부권역 그늘막 설치 건의와 정점역 역세권에 대한 발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간 동안 이걸 똑같이 하고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가지고 동탄 1, 2, 3동 대화를 2시간 동안 하고 일로 바로 넘었거든요. 근데 좀 아까 저희 사회 보시는 분들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의 권역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 권역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 7번째 되니까 많이 안정화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이번 달 안건이 뭐가 올라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믿고 지역의를 테이블에 올린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안 하나하나를 처리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화성시에서 새로운 시도로 우리 동네의 일을 논의하는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시장이 답변을 주는 되면 된다. 안 되면 뭐 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우선순위는 이렇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자리가 생겼다라는 게 무엇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걸음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100걸음과 100명이 가는 한 걸음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한 걸음만 딱 갈 거라면 혼자가 100걸음 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100명에서 한 걸음을 시작으로 생각한다면 혼자 10,000걸음, 100,000걸음 가야 변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00사람이 100걸음, 1000걸음 가면 되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5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안건이 없어서 이번 달은 없다 하는데 아마 그건 행정에서 조금 조바심이 나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처음 시작해서 안건이 없으면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서로 이제 논의하고 어느 걸 안건을 올리는 과정도 중요하지 그게 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취지랑 좀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저희가 시의원님 아주 되게 열심히 하시는 시의원님 하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어떠한 거에서 언젠가는 저는 지금 같은 간접 민주주의가 전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의원이나
저희가 시의원을 뽑는 거는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뽑는 건 직접 민주주의죠. 이 두 개를 혼동하세요. 이게 여기 시의원님 출신도 계시지만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시장을 뽑아서 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아니면 도의원,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왜냐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해라,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거 잘 깊게 생각해 안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대통령은 누군가가 우리 걸 운영을 한 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누가 뽑았어요? 본인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준 거예요. 근데 시의원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시의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 이렇게 뽑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근데 대표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행정부는 일단 정권을 줬으니 너 하는 거 보고 4년에 다시 선택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의원은 시기적절하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시의원들을 뽑았는데 시의원들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데요. 저희 화성시에는 의원님이 21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의장을 하시죠. 그러면 시의원이 20분 계신 거예요. 이 20분이 4개의 상임위 나눠져 있습니다. 상임위가 만들어져가지고요. 그러면 이 4개의 상임위 5분밖에 안 계세요. 그죠? 5분 중에서 A라는 분과위원이 5분이죠. 이분들이 시장이 어떤 걸 했을 때 5분이 70몇만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5분 중에서 2분이 어디 가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명이서 결정을 해요. 이게 대의민주의 대표성의 왜곡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행정 같은 거에서 이건 제 사견이라 앞으로 민주주의가 갈 방향을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재헌국회 이런 거 있을 때 국회의원이 197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상임위별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 설명하고 의견을 따졌습니다. 근데 우리 화성시의 것도 과연 편의주의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따진 거를 본회의에서 못 따져서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임위는 그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5명한테 대표성을. 되게 다르죠. 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2-3분이 결정하면 대표성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에서 우리가 바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하면 나머지 분들은 의미가 퇴색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할 때 최소한 이분들이 이러한 안건이 다 같이 논의하니까 번거롭다. 그럼 우리가 운영위원을 뽑아서 A, B, C, D 사안을 정하자. 그럼 A, B, C, D 사안이 정한 다음에 이런 회의에서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왜 운영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을 결정했으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 우리는 이 3가지를 뽑을 수밖에 없었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대표성이 왜곡됩니다. 거기서요. 그러면 그게 그 운영위원분들의 생각이 여기 분하고 항상 일치하면 그 권한을 줘도 돼요. 근데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각각 낸 안건이 10개의 건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1, 2, 3번을 내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결정한 거를 여기에서 추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추인 과정 없이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1, 2, 3번 했으면 최소한 여기에서 1번 사안은 이렇고 이거를 선정한 사유를 설명하고 2번 사안도 선정한 사안을 설명하고 3번도 설명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라는 분이 많으면 그 안건은 저한테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분이 직접 참여하는 이유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외국의 사례도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한을 글로 넘겨주다 보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을 약간 절약하는 거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 괜찮은데,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올 때는 실제로 이게 시장한테 넘어간다는 건 알고 넘어와야죠. 잘못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게 넘어오는지도 모르고 넘어와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그 과정이 우리가 한 달에 3개를 하면 어떻고 하나를 하면 어떻고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적 과정,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원분들이 존경을 받고 서로 가치를 존중받는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에 좀 아까처럼 운영위원이 대표로 전달하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바쁜 시간에 여기 설명하러 뭐하러 옵니까? 국장님이 대신 설명하세요 하면 되죠. 제가 결정만 하고. 이 과정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부터는 우리 동부출장소장이 대신 설명하세요 하면 여기서 원하는 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저를 만날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대표성 있다는 걸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3개의 안건이 뭐가 올라왔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진, 손들고 제가 여쭤보진 않을 테니까 3개의 안건이 나는 뭔지 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2개입니까? 그럼 2개의 안건은 본인은 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과정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슨 사안이 올라왔는지, 오늘 시장이 무슨 말 할지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초기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사안으로는요, 동부 2권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어떤 그늘막을 설치하냐, 이 안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 사안이 올라왔고요. 저한테 3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하다 풀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잘잘못은 따지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하나는 화성시 어린이 과학관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저한테 올라온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관심이 있을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부 권역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요, 안 켜도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3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진안동에 4군데, 병점 2동에 1군데, 반월동에 2군데 해서 현재 7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진안동에 8군데, 병점 1동에 6군데, 병점 2동에 10군데, 반월동에 10군데 해서 34군데 이렇게 설치해서요, 이 하나의 설치비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설치해서 추가로 34곳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34곳을 우리 행정에서 결정했죠. 누가 결정했나요? 34곳은? 네네. 그래서 제가 이 34곳에 대한 위치도를 한번 다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곳이 적절한가를 한번 오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4곳이 적절하게 선정됐나. 여러분 이건 시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설정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매일 그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맞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의견을 모아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습니다. 금년에 이걸 설치하고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아주 제 사적인, 제가 이 그늘막에 대해서 보다가 딴 도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개. 그 파라솔. 근데 이게 더 난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그늘막 있죠. 보니까 그것도 한 100만 원도 안 하면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만 원이고 조금 저는 의아는 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지난번에 다른 데 예를 들면요. 다른 데는 이걸 200만 원 설치할 거면 우리 동네는 이제 동별로 나눠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왕 10군데 설치할 건데 이거보다는 나무를 심어달라 이런 데가 있었어요. 나무를 심으면 1년, 2년 지나면 나무도 더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위치를 변경하는 걸 포함해서 한번 우리는 혹시 다른 건 없을까? 이 만일 파라솔 이거 말고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나무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은 좀 오늘 주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곳에서 추가로 몇 건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 34곳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몇 군데, 서너 군데는 혹시 더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행정에 전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안인데, 이건 만일 두 번째 사안을 선정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제가 이 동네를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점 복합타운은 여기가 원래 병점 행정복합타운이 원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면서 바뀌면서 병점에 행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병점 복합타운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 될 때쯤이나 그 전쯤에 변경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 사적인 의견이 시에 반영될 확률이 많은 상태에서 저는 여기가 다시 행정복합타운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맨 먼저 계획했을 땐 계획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뀌는 건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쪽 권역의 중심은 이렇든 저렇든 병점역인데 병점이 뒤쪽이 행정복합타운으로 바꿔놔야 그쪽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거에 대한 거점이 그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다시 진행하다 보면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혹시 뭐 구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는 적절한 위치가 이 병점 행정복합타운이 새로운 구청 부지로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도 모을 거지만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구청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동탄 권역은 좀 논란거리가 있고 검토할 게 많아서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구청 부지로 적절하다고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쪽 권역에 대해서는 여기로 말하면 저희 이쪽에 두 개의 지금 지역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에서는 개발 의도에도 맞고 병점역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그쪽에 구청사가 들어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 땅의 평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검토는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평을 있어야 구청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기 적당하다.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게 60평밖에 안 된다. 하면 반쪽짜리 구청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지역회의하는 과정에 추가로 항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병점역 복합타운이요, 그 금년 말쯤에 원래 완공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절차에서 미뤄져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내년 말쯤 돼야 1년 정도 연기돼야 기본 계획이 끝날 거다, LH에서. 왜냐면 그게 시 마음대로 언제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 주체가 LH예요. 그래서 LH에서 들은 거로는 금년에는 무리가 있고
내년 말쯤 돼야 조성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게 제목도 원래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화성, 여기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에 의하면요, 화성시 테마 어린이 과학관 조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제가 생각한 대로 이름을 바꾸면 화성시 체험 어린이 과학관으로 바뀌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관에 대해서 전시하는 형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전시하는 건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보는 거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거길 안 가더라도. 그럼 지금 VR까지 다 돼서 딴 데 가면 훨씬 더, 이게 조성되려면 최하 3년 걸립니다. 3년이면 전시에서 이런 게 있고 외국에 이런 게 있어, 이거는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육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거랑 영상 속에 만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체험과학관을 조성하려고요. 위치는 UNI 센터 옆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처음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지는 저희가 매입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는 평수는요 4,251제곱미터. 그리고 건축 면적은 한 10,00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상은 500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과기부 차관하고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과기부 차관을 만나서 우리가 과학관을 하나 지려고 하니 국가에서 좀 돈을 지원해달라. 이게 작년 말쯤이에요. 그래서 과기부 차관이 청와대에 저랑 같이 있었고요. 그 차관이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만 생기면 말도 안 된다. 해서 과기부 차관이 그럼 이거를 대한민국에 5개를 만들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달쯤인가 저랑은 한 3번 정도를 만났고, 제가 청와대 가서도 만나고 따로도 만나고. 근데 이게 국가 돈을 저희 시 입장에서 받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럼 한 5개 정도 과학관을 만들겠다 해서, 땅은 국가에서 사고 건물은 시에서 짓거나, 땅을 시가 사고 건물은 국가에서 짓자, 이렇게 거기서 초안이 검토됐어요. 과기부에서.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밑에까지. 이거 할 사람들 조사한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내려갔어요. 내려간 것까지 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률적 문제가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대한민국 법에는요 시의 땅에 국가 건물을 못 짓습니다. 현행.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국가는 아버지 같은 경우고, 시는 자식은 도쯤이 자식이고, 시는 한 손잡벌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 손잡벌 되는 데한테 너가 땅 사라, 우리가 짓겠다,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봐요, 국가에서. 되게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다시 그 과기부에서 야심차게 하던 이 5개 사업이 반쯤 백지화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생활형 SOC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국가가 아버지뻘, 손잡벌 되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지원하자, 이렇게 바꾸는 걸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만 우리가 한 20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완전히 무산되면 시 돈으로 질 계획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과기부랑 잘 얘기돼서 200억이든 하다못해 100억이라도 받아오면 시 입장에서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땅 매입 절차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관도 지난 주말에 기획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한 3,000제곱미터 되는 과학관이, 체험과학관이 있는데요. 거기 630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시 프로그램은 없어요. 전부 다 체험 위주로 저희가 만들고 모아오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 60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2명이 지난주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저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만들어 놨을 때, 그냥 탁상 공론식으로 서류만 봐서 만들어서
현실과 좀 벗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서 좀 앞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게 좀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는 좀 당장 여기 현안하고 제가 거리가 멀어서 이 아까 제가 이걸 진짜 여기 계신 분이 냈나 좀 의아스러웠던 게 딴 지역에 되게 밀착되는 걸 저한테 요구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병정타운하고 이 과학과는 당장 거랑 좀 거리가 먼데 왜 이 요구를 하셨나 해서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논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거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에 궁금한 거는 제가 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점 저기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계략적인 얘기를 한 거라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보다 여기 분들이 현안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면, 지난번에 다른 번역 한 번 했던데 늦게까지 하신다 그러다가 10시 되니까 다 가셔서 논의를 못 하니까 그 다음 달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또. 네. 제가 이 마이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그 병점 역세권 개발에 대한 행정타운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안동에 속하지만 기산동입니다. 그래서 기산지구 개발 계획에 동부출장소하고 보건소, 체육공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아파트 거기 이제 SK, 삼성, 대우, 창누리 아파트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 입구 그런 공간에다가 프랑카드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기산지구 개발은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화성 시장님은 즉각 그거를 좀 실행에 옮겨달라 이렇게 써 붙여놨는데, 행정복합 지금 그 역세권 그걸 개발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다 포함됐다고 한다면은 그 계획은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지역회의 주제도 아니고요. 괜히 시간만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말한 기산지구예요. 제가 동부출장소를 설립할 계획도 전혀 없고요. 보건소를 설립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설립한다고 공약을 내건 적도 없고요. 제가 시장 되고도 그거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느 걸 듣고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명쾌하게 되셨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잠시 후에 또 기회가 우리가 다음 달에도 있으니까 시장님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지역위원들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두 번의 그 지역위원 중에 한 분을 선정하셔서 이번 지역 자체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데요. 병점이동의 유근종 위원님께서 오늘 자체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된 병점이동 지역운영회의 유근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칙 안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재 안건은 우리 해칙에 보면은 여기서 운영위원들이 11분인데 매월 돌아가면서 주재하기로 해칙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할까요? 예.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동별로 각 보통 3분의 지역 운영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동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안홍여 위원님. 네, 박수로 안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동 윤전자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진안동 이보경 위원님. 네, 이 3분이 진안동을 위해서 운영위원으로 봉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병점 1동 안호상 위원님. 혹시 병점 1동 운영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오늘 참석 못하셨나요? 네. 네, 병점 1동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병점 2동 하호태 위원님. 병점 2동 김용필 위원님. 반월동 고강열 위원님. 네, 반월동 김재관 위원님. 반월동 한상홍 위원님. 네, 못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병점이동 유근종 의원, 이래 11분이, 우리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이 지역회의를 원활히 이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운영회의를 주재한 5월 8일 날 운영회의를 주재한 사람으로서 조금 서두에 이 안건이 보고된 것에 대한 조금 질책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명을 하고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7시부터 한 8시 40분까지인가 10분의 운영위원님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해칙 초안에 대해서 언론을 하고 안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해칙은 이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역운영회의에 올라오면 그것도 의결을 해서 심의하고 토론을 해서 안건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지역회의에 월 지역회의에 안건을 붙여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이 시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이 이 지역회의 해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하면서 오늘 시장님이 오시는데 그냥 해칙만 통과하고 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안건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 중에서 첫 번째로 건을박사 안건, 두 번째로 병점 역세권, 굉장히 이 태안 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다 의견이 있는데요. 이 건. 그 다음에 이제 기산지구, 아까 위원님이 준데 기산지구 위원님, 그거는 자기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의 논하자 해가지고 이 두 건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늘 올라서 시장님이 보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절차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안건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해서 다시 지역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이 해칙에 준하는 원칙대로 회의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 보면은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제가 소명해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치간에 대해서는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해치간을 오늘 그래도 아시해야 돼요. 지역위원들이신데 뒤에 앉아 계셨었어요. 자기 지역 좀 찾아서 토론을 하실 수 있나. 다리가 없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을 넓게 하려고 테이블을 깔은 거거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위원님들이 많이 오늘 되게 예상 외로 많이 참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좀 여기 회의 장소도 좀 비좁고 해서 좁게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쪽으로 가서 의자를 뭐 테이블 앞으로는 앉지 못해드려도 거기 모든 이렇게 조금 공간을 좀 넓히셔가지고 그 의자 앞으로 끌고 가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리를 조금 정지하고 난 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치간에 대해서도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사항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결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유인물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달 내라든지 시간에서 동지역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난 뒤에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각동 운영위원회 주시면은 다음 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6월달 지역 운영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충분히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생각했다가 지역 동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지역 말씀해 주시고 간단 성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민동에서 온 권영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운영안에 대한 부분들을 밖에서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 회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뜻을 모으자라고 하는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들을 오늘 한두 개씩이라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내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모으는 것이 좋을지를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지미도 권정일 위원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해칭 안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논의하고 다른 안건을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받아보고 또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면 혹시 권정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평택민동에서 온 오무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하성시 지역위원회 이 지역 해칙안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칙이 지금 총회나 임시총회나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여기 위원장님하고 다 이제 승인이 돼서 하셨는데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총회를 거쳐서 입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해칙이 순서상 먼저 그런 안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거든요. 먼저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제안을 했으니까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끈끈이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안건을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6월달 지역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6월달 지역회의에 안건을 올리겠다 이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하자고 하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운영위원회 안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권영일 위원님 여기서 그러면은 안건을 질의하자 그런 의견이었죠. 의견을 묻자 그랬죠. 자, 그러면은 권영일 위원님에 대해서 몇 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어디 것으로 결정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까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느 지역인지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네, 반활동의 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회칙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해서 결정하기는 많은 시간과 소요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다루었으면 합니다. 회칙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활동하면서 모든 단체나 소속된 곳에 대한 회칙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회칙 중에 저희가 분과위원으로 해서 활동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회 이상 활동을 안 했을 때에 이 지역위원이라는 그 명의를 이제 해지를 할 거냐, 가장 중요한 안건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 훑어보시고 한번 이것도 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활동의 김정환 의원님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권정일 의원님. 네,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들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지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안으로 보면 각각 위원님들께서 올리는 안들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몇 분이서 그것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그 의견들이 하나하나 담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들을 논의하는 것은 또다시 여기서 논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지금과 비슷한 안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안건들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됐으면 하는 안을 내놓는 겁니다. 네, 권정일 의원님께서 다시 본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돼서 그러면은 일단 가문을 또 있나요? 또 지금 지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이게 부결되고 가결되고 이게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해는 해칙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선 해칙에 대한 관련된 거를 오늘 임시회가 됐든 정기총회가 됐든 공부는 안 했지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시 예,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거는 지금 권정일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선생님 말씀드리고 우리 해칙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지역에서 오는 의견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서 지역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시니까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안건이 10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10개를 다 못 올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딘 건지 그거는 운영위에서 정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운영지역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게서 오늘과 같이 이 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서로 의견을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절차상이지 오늘 여기서 지금 의견 주셨던 한 건
자고 뭐 한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놓은 어떤 논의입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정미동 지역위원 최은수인데요. 우선 유근종 의원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는 후발주자잖아요. 동부 일본역 해치관 보셨는지요? 동부 일본역에 해치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해칙 안에서 참조하여 저희 해치관이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래요.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2번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님들은 그때 첫 번째 자리 때 본인께서 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받아서 제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와서 갑자기 회칙안 몇 페이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글귀가 많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 글귀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맞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회칙안을 바탕으로 지금 선발주자로 하고 있는 지역의 회칙안을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100%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맞는 해치관이 있을 거고 저희한테 맞는 해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첫 번째 회의니까 긴 논의보다는 일단 저희가 모인 취지대로 이걸 받아가서 보고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맞는 해치관인지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칙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거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여기서 10개가 나왔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라 지역위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0개 중에 우선순위 투표까지도 해서 운영위원님들께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당장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서 집에서 좀 읽어보고 난 다음 이 부분은 조금 부합되더라.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칙을 이제 올라온 걸 가지고 상명을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또 저희 대표님들한테 의견을 내셔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더라. 그 부분도 이렇게 다음 회의 때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안건, 가장 필요한 안건 회의를 하는 게 저는 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점에서 우리 이름이 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최은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이제 무슨 해칙이 있어야 회의를 운영하니까 일단 초안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됐던 부분이 올 8일날 논의됐던 부분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안을 가지고 한번 충분히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검토를 해서 지역회의를 동지역회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운영회의를 올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 회의 때 이 회의 때 정식으로 상정한다는 거지 운영위원회에서 뭐 심의 의결해가지고 바로 올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조직해서 이 지역회의, 전체 회의에 올리는 그 기구이기 때문에 절대 운영위원회가 뭐 심의하고 어떤 그걸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보면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회장이 없이 11분의 운영위원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하게끔 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건 높아신 거고요. 자, 처음 우리가 동구 이건영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 안건을 원칙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본론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첫 회의니까 그래도 시장님한테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지금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건의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조금 이해양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전체 회의에 올라가지고 의논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끔 할 테니까 오늘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또 지금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의견들을 존중해주고 이것들을 잘 뜻이 모아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운영위원회인데요. 그 안들을 최현석 선생님의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있으면 이 안들을 여러분의 의견으로 어떠신지를 물어봐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지난번 여러 제 의견을 하나의 안건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의견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그 운영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하신 거는 저의 의견을 듣고 최은숙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유분종 위원님의 뜻을 그냥 공표하신 것밖에 없으세요. 아니 지금 나중에 절차가 있으니까 뒤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모를 때니까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물어봐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병주민동 김미래 의원입니다. 저는 그 5월 8일 날 본의 아니게 제가 청강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권역회의 때 제가 연수를 갔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래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권역회의라는 게 뭔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본의 아니게 제 뜻을 전달을 하고 참석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초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1권역위원회에서 따온 게 아니고 제가 그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초안이 조금은 있어야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고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다 어디서부터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거 초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이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서 자꾸 권영일 의원님이 왜 우리 뜻은 반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시간까지 너무 시간 오래 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권영일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측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안건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을통해 우리 김재관 의원님도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하자 이거 말이죠?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은 우리 권영일 위원님과 비슷한 안건으로 보면 되겠죠? 같은 안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최은수 위원님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게 초안이니까 이거를 집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주셔가지고 합정해서 안건을 올리자. 이 건이죠? 그런 의견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 다 이 많은 데서 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합니까?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영일 위원님이 권영일 위원님과 김재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이 자리에서 그래도 짚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것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좀 피워주십시오.
몇 명입니까? 네? 거수하신 분은 몇 명이세요? 잠깐 크게 이렇게 버튼 들어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7, 8, 9, 10. 10분. 네. 그러면은 우리 최원수 의원님이 제안한 충분히 오늘 이제 유인물을 초안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상정을 해서 결정하자, 초안을 결정하자는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런수 치워주십시오. 네, 이런수 챙겨주시고요. 오늘 총 몇 명이 오늘 등록하셨나요? 회의 참석 인원이 몇 명인가요? 하여튼 참석 인원에 그거는 총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최원수 의원님에게 동의한 부분이 가반수를 넣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초안을 가져서 숙지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앞서서 한 가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찾아가는 민주시민 완대의 특강 운영 제안 요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등록하실 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보시고 지금 계획은 우리 동구 이건역에서 6월 중에 찾아가는 민주시민 완대 특강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강사분들은 그 유인물에 있는 8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특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1시간 강의인데요. 지금 이제 일정은 6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제청을 받는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 좀만 드릴게요. 저희 그 원데이 특강이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인데요. 이게 지역회의 1시간 전에, 지역회의 하는 날 1시간 전에 이 교육을 할 예정인데, 그거를 원하시면, 많은 분들이 원하셔. 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이게 강의가 진행되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그게 많이 원치 않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교육은 유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회의 전에 교육을 원하시면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수로 해서 원하시는 숫자를 저희가 세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회의는 저희가 보통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8시에 진행이 되고요. 네, 일단 교육하면 한 7시쯤 교육 1시간 하고 8시에 지역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말도 지금 우리 일과역 같은 경우는 26일날 일요일 아침 10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할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장소는 거의 그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회의 하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전에 1시간 전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무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강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회의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특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러면은 특강을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참석 인원이 총 83명입니다. 그래서 42명이 강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다음 지역에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특강을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 강사님들 이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뭐 네? 도움으로 해주세요. 많은 사람 어떻게 보세요? 네, 8개 중에 제가 중간에 좀 착오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이 강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절하셨잖아요. 그거는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하겠다는 거고 대신 자기는 싫다고 손 안 드신 분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찬반은 나는 손을 안 들었는데 여기 와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까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몇십 명 이상이 되면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런 강의가 있으면 본인은 참석하겠다 할 때 손 드신 분만 참석하시면 되고요. 손 안 드신 분은 8시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거를 과반수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나는 저거 쉬는 데에서 그분이 7시에 오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해가 좀 있어요. 아까 손 드신 분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쪽에서도 결정할까요? 네, 정점 이동의 최고입니다. 교육은 어떤 장소이든 간에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찬성 쪽에 손을 들었고요. 이 8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교육을 한다고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 손들으신 분들 중에 이 중에 어떤 분을 원하는지 번호를 적어내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 얻은 거를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안을 냅니다. 네, 다른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도까지는 어떻게 계속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분만 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이걸 관련부서에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지금 교육 일시는 5월에서 7월 중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강사분들을 다 섭외해서 교육하시기는 아마 좀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쨌든 교육을 하시기로 지금 손을 드신 거잖아요. 저희는 언제든가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저희가 따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많이 교육을 받는데 지금 일단은 다음 달 회의에서는 조금 전에 42명이 강의를 하는데 동의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금희 의원님이 의견된 대로 정비 끝나고 난 뒤 이제 각 지역 안건을 토론할 적에 그때 각 지역에서 42명 손드신 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총무팀장이 맡아주시면은 그분을 선정된 것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6월달 안건을 서로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늘막에 대해서 아마 유인물이 다 나갔는데요. 아마 그 위치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그 위치를 집어주시고 그 외에 안건이 있으면은 충분히 지역에서 오늘 토론을 하셔가지고 환경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지역별, 동별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 지금 안건을 가지고 저희 동별로 토론회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안내해 주신 이걸로 회의문에 보면은요. 이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묵살해 주신 거예요? 아니 명조밀동 그러면은 어디 위치가 어디라는 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주인센터 한 군데지 아니 네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밀동이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경제밀동이 네 군데라고 들었습니다. 앞서서. 근데 여기에 지금 주민센터 한 군데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동에서 오신 집단님들이 위치 모르시나요? 동에서 오신 집단님들이 위치 같은 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출력을 잘못해왔대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뽑아왔는데 자료를 출력을 잘못했어요. 수장님이 지금 혼내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건은 그늘마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건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아마 저기 중장소에서 그늘마 안건을 유인물로 배부한 자료가 조금 정확하게 위치가 이렇게 특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분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늘마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치하고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 달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그 외에 지역별 안건이 있으면은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 시간은 몇 분으로 하고 있는 시간? 지금 9시 20분인데요. 9시 50분까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별로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할 거예요. 소개하러 갈 때 제가 이것도 추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얘기 끝났으니까 40분, 90분 이렇게 하시는 제일 많습니다.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요. 안 돼요, 안 돼요.